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녹음일자인 9월 29일 기준으로 2024년까지 역전세 가능성이 높은 지역 4개 도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 공급 물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 역전세 관련 기사가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역전세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비싼 경우를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도 포함합니다. 지방 중심으로 역전세 깡통 아파트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자 시의 공급 물량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그 입지에 아파트 공급을 쏟아 부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4년 전 송파구에 약 1만 세대의 헬리오시티가 들어왔을 때에도 매매, 전세 모두 동반 하락했었고 주변 단지뿐만 아니라 옆 자치구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에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곳은 부동산 투자할 때 필수 고려 사항입니다. 잘못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동산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월세를 구하는 임차인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은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전세 살고 나중에 2년이나 4년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야 제가 이러한 영상을 찍지 않았겠죠. 대부분의 집주인은 올 현금으로 집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대출을 받거나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을 시에는 세입자의 전세 자금으로 분양 대금을 많이 치릅니다. 또한 여러분, 즉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주인은 항시 돈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은행 대출을 갚는다던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분양 대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의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다면, 즉 돈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면 2년 전세 만기 시 역전세가 날 경우 여러분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세가 9억이던 아파트가 2024년에는 전세가가 6억으로 3억이 떨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억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3억이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집주인은 이 떨어진 3억을 여러분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과연 이 3억을 집주인이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상은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입주 물량 등을 거의 체크하지 않고 입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구하실 분도 반드시 입주 물량 등을 체크하시고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영상 말미에도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같은 도시라도 지역구에 따라 입주 물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지역구라도 해당 단지에 따라 입주 물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외부 변수 요인에 따라 입주 물량의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높은 도시 첫 번째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지방의 광역시들은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인천은 수도권에 있는 입지 특성상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당 그래프는 아파트 공급 물량만 해당합니다. 빌라 등은 제외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정 수요 대비 인천은 초과다 공급 지역입니다. 2024년까지 과다 공급이고 2025년부터는 점차 감소를 하죠. 앞으로 3년간 인천에 입주할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것입니다. 보시면 2025년 12월까지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을 뽑은 거고요. 보시면 2022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 12월까지 입주 물량은 총 91,633세대입니다. 인천은 25년 12월까지 총 9만 세대가 입주를 하는 건데요. 인천에도 여러 구가 있지만 인천은 지역구 상관없이 공급 물량이 거의 다 많습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서구부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서구가 확실히 많긴 많습니다. 검단 신도시 때문이죠. 보시면 3만 551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평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평구도 보시면 15,773세대입니다. 절대 적지 않은 숫자죠. 이렇게 향후 2, 3년간 공급이 계속 있으니까 2년 뒤 전세가도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높아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보합이거나 하락한다면, 즉 역전세가 난다면 지금 지불한 전세금을 2년 뒤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주인의 재무 건전성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재미있게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천은 사실 지금도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입자를 못 구해서 발 동동 구르는 집주인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 인천 검단 신도시인데요. 좀 흥미로운 매물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요. 보시면 검단 신도시 2차 디에르트르 더힐 한번 볼게요. 일단 99A면 공급 면적이니까 30평이죠. 이제 보니까 전세가 1억 9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는 5층인데 한번 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융자금이 좀 여기 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융자금이 없는 매물들도 있는데 그런 융자금이 없는 매물의 시세는 보니까 한 2억 4천은 줘야겠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일단 2억 3,500짜리도 융자금이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2022년 9월에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인데 1417세대거든요. 여기에 전세 물량만 415개가 있죠.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어찌되었든 빨리 임차인을 구해야 분양 잔금을 치를 수가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아마 발이 동동 지금 떨어진 상태일 것입니다. 사실 신축에 30평짜리 아파트를 그것도 수도권에서 2억 5천 언더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메리트가 크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축 아파트 30평이 전세 2억 4천입니다. 무융자 기준이며 융자가 조금 껴있으면 1억 9천대도 있었죠. 여기 30평 분양가가 3억 5천대인데 전세가가 2억 4천이면 갭은 한 1억 1천 정도 되네요. 어느 정도 갭이 있고 이렇게 갭이 벌어져 있다는 것은 집주인이 이 갭만큼의 현금은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다른 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갭인 것과 갭이 벌어져 있는 것은 집주인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요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만큼의 현금을 들고 있는 집주인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방금 보여드린 아파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세 물량이 많으니까 로얄동 로얄층을 저렴한 가격에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임대차 3법에 의해 2+2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총 4년 동안 신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임차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역전세 가능성이 높은 도시는 대구광역시입니다. 기사에도 대구 공급 물량 엄청 많이 나와서 길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기사들 보면 대구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등 거의 투자 관점에서만 언급을 주로 합니다. 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전세 들어가실 분도 주의해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역시 지방의 대표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년째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적정 수요를 뚫고 초과다 공급이죠. 2024년까지 초과다 공급이 계속되고 2025년부터 점차 감소합니다. 대구는 2026년 3월까지 일단 분양 계획이 나와 있고요. 한번 볼까요? 일단 대구는 총 분양 물량이 7만 918세대입니다. 거의 7만 세대죠. 인구수 대비했을 때 사실 엄청 많은 물량이긴 합니다. 수성구부터 한번 볼까요? 수성구는 1525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중구는 11,616세대 입주 예정이죠. 달서구는 12,126세대입니다. 대구 동구는 13,764세대이네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구, 수성구, 달서구, 동구 가리고 할 거 없이 많습니다. 역전세 가능성이 높은 지역 세 번째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는 10년째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도시죠. 일자리가 많은 판교하고도 접근성이 좋아서 최근 몇 년간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경기도 광주는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 대비 과다 공급이죠. 특히 2024년에는 피크를 찍습니다. 경기도 광주에는 앞으로 약 1만 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역전세 가능성이 높은 도시 네 번째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화성시도 역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도시인데요. 화성시 역시 그래프를 보시면 적정 수요 대비 과다 공급 도시죠. 2024년까지 꾸준히 공급 과잉입니다. 화성은 약 앞으로 2, 3년간 3만 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같은 도시라도 지역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는 도시 자체의 규모가 큰 편입니다. 화성시 안에 동탄이 있고 송산면이 있는데 입지적인 차이로 보면 천지 차이죠. 지금 화성시 전체 지도인데 송산면하고 동탄은 여기 있습니다. 같은 화성시이긴 하지만 입지가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천지 차이죠. 또한 같은 구에 있더라도 어떤 아파트 단지냐에 따라 입주 물량의 영향력은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큰 틀에서 보여드리는 것이며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시려면 각 지역구, 각 단지 물량 등도 파악을 해야겠죠. 추가로 외부 변수까지 예를 들어 일자리, 교통 호재, 주변 도시 입주 물량 등도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주변 도시 입주 물량이라는 건 예를 들어 부산시하고 양산시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양산시 입주 물량이 초과다 공급된다면 부산시는 입주 물량이 적어도 인접지역이다 보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변수의 예를 다시 한번 더 들게요. 경기도 평택과 경기도 파주입니다. 사실 이 두 개 도시도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근데 왜 제외를 했냐면 먼저 경기도 평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프를 보시면 평택도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까지 과다 공급이죠. 아울러 지난 7년간 적정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공급 물량이 계속 누적되었다는 뜻이죠. 보시다시피 평택은 물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택은 비장의 무게가 있죠. 바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지역입니다.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말이죠. 바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반도체 심장이 평택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평택 사업장은 저도 직접 가봤지만 진짜 압도적인 규모의 입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반도체 중심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반도체 사업장이죠.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공장을 계속 짓고 있고 일용직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높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분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호재로 인해서 평택의 인구 유입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정 수준의 과다 공급 물량도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외부 요인 예시를 들면 경기도 파주입니다. 최근에 주변 지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파주에 투자하신 분들 중 세입자를 못 구해서 난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주는 2020년에는 적정 수요 대비 초과다 공급이고 2023년에는 좀 없지만 2024년에는 다시 초과다 공급이죠. 보시다시피 파주도 공급 물량이 많아요. 그런데 파주에도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GTX입니다. 현재까지 GTX 노선이 A, B, C, D 4가지 노선이 나와 있는데 GTX 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24년, 늦어도 25년에는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개 노선이 있지만 현재 GTX A 노선만 공사 중이고 다른 노선은 아직 삽도 안 뻗습니다. GTX가 개통이 되면 파주의 입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상승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인구 유입이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위치가 서울에서 멀어도 출퇴근하기엔 오히려 서울의 외곽 지역보다 훨씬 단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통 시기인 2024년에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철도 계획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고 지연이 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늦어도 2025년에는 개통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단기간 내 급격한 금리 상승, 엄청난 물가 상승, 러시아 핵전쟁 위험 등으로 인한 대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해당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센스 아시죠? 알림도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